돈의 본질을 알아야 돈이 모인다. 돈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이 사는 방식에 밴 버릇이 잘 드러납니다.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 그 습관에 따라 돈이 잘 모이기도 하고 덜 모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돈이란 무엇인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마음 버릇이 중요합니다. 일단 돈이란 무엇인가, 그 본질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원래 돈은 물물 교환을 대체하기 위하여 등장했습니다. 사과를 가진 사람과 꽁치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서로 상대가 가진 물건을 갖고자 할 때 아주 오랜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서로 원하는 것끼리 교환할 수 있었으니 둘 다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물물 교환은 바로 기쁨의 교환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가진 사람이 지금 당장은 꽁치를 원하지 않지만 한 달 후에 원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언제든 꽁치로 바꿀 수 있는 교환용으로 돈이 등장한 것입니다. 돈이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꽁치로 교환할 수 있어요. 라는 신용이 담긴 것입니다. 돈은 기쁨의 감정과 신용의 모습을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던 꽁치를 받을 수 있다는 기쁨의 대가. 고대에는 돌이나 조개, 지금은 지폐나 동전으로 달라지긴 했지만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원하는 물건과 교환할 수 있다는 믿음을 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치 있는 것과의 교환 도구로 돈이 존재합니다. 가치 있는 것이란 자기는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마련하고 나면 편리하고 기쁜 물건이나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그런 물건이나 서비스를 손에 넣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건네는 교환 도구로 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신용도 모입니다. 다만 기쁨이라는 감정이 끼어있지 않은 돈거래는 돈의 본질을 따르지 않으므로 거래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하더라도 금세 무너져서 신용은 모이지 않고 돈의 순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컨대 바로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협박하거나 슬프게 해서 얻은 돈은 일시적으로 내 곁에 머무를 수는 있어도 금세 없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돈의 본질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의 본질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내건 받건 돈을 주고받을 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환해야 합니다. 나와 상대방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돈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돈에 대한 마음도 달라질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은 더럽다, 돈만 생각하는 건 천하고 상스럽다, 돈은 온갖 말썽의 근원이다 라는 생각은 실수로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란 감사의 마음이 형태가 된 것, 나와 남을 다 기쁘게 해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도록 버릇을 들이면 돈을 마주하는 자세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돈은 기쁨의 감정을 물질화한 것이라는 생각이 습관화되면 자연스럽게 고맙습니다 라는 말버릇이 생겨납니다. 돈을 낼 때는 내 기쁨과 상대가 가진 가치 있는 것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돈을 받을 때도 물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돈을 쓸 때도 한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는 몸버릇이 생깁니다. 그렇게 마음버릇, 말버릇, 몸버릇에 익숙해지면 몸과 입과 정신이 일치되므로 내가 기뻐하는 만큼 제대로 돈이 모여듭니다. 감사가 돈으로 환원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지갑부터 바꿔라. 돈은 소중히 다루지 않으면 모이지 않습니다. 살짝 시점을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소중한 것은 정중히 다룸으로 늘 깨끗하고 오래가지만 험하게 다루면 금세 망가지거나 어딘가로 사라지고 맙니다. 걸핏하면 우산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우산을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으로 생각해서 일회용 우산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 우산 하나를 신중히 골라 오래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잃어버려도 아무렇지 않지만 소중히 여기는 물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산이 아니더라도 막 다루다 보면 금세 망가지고 툭 하면 잃어버리지만 그렇다고 큰일 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중히 여기는 물건에는 마음이 깃들고 다루는 손길도 자연스레 정성스러워져서 좋은 관계를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금방 잃어버릴 테니 싸구려라도 상관없어. 이것도 마음 버릇이자 몸 버릇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히 다루지 않으면 어딘가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늘 지갑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돈이 편히 머물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요? 저도 지폐와 동전은 따로 넣어두는데 지폐는 접히지 않도록 장지갑을 씁니다. 돈이 머무는 자리는 휴양지 호텔처럼 편안하고 청결하며 깨끗하여 돈이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면 좋습니다. 기꺼이 나갔다가 기꺼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 겁니다. 영수증이나 쿠폰, 포인트 카드로 지갑이 불룩하면 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갑갑함으로 돈이 편히 있지 못합니다. 돈 벌어 얼른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하루를 마무리할 즈음이면 지갑 속을 정리해서 영수증 같은 물건은 모두 꺼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지런히 지갑을 닦아 손때나 더러움을 지우고 광택이 나도록 손질을 합니다. 물론 지갑 소재에 따라 관리법은 달라지겠죠. 사람이나 물건이나 빛이 날수록 운이 강해집니다. 광택은 좋은 기운을 나타내므로 너덜너덜한 지갑은 이제 그만 버리고 깨끗하게 손질한 지갑을 들고 다닙시다. 돈을 소중히 하는 마음버릇과 몸버릇이 돈을 부르는 인생을 만듭니다. 돈을 쓸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해라. 돈에 대한 마음버릇, 말버릇, 몸버릇이 부정적이면 돈은 좀처럼 모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도박이나 낭비가 그 좋은 예입니다. 언제나 돈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서도 속상하니까 돈을 막 써버릴 테다. 한 방에 대박을 터뜨리고야 말겠어. 라며 가진 돈마저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감정을 발산하기 위해 마구 써버리면 돈은 돌아오기 힘듭니다. 아, 또 돈이 없네. 라는 현실이 돌아올 뿐이죠.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버릇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는 교환하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쁨과 신용이 쌓여서 다시 돈이 모이게 됩니다. 돈은 어떤 마음으로 주고받으며 돌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분 좋게 쓴 돈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저는 돈을 쓸 때 틀림없이 다시 돌아올 테니까 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손에서 떠나보냅니다. 쓸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쓰고 받을 때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받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맛있는 식사 한 끼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미식가였던 지인은 좋은 인연을 맺은 분께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자 진심을 다했고 상대방도 매우 기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상대방이 사실은 어느 회사의 경영자로 훗날 생각지도 못한 큰일을 지인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식사 한 끼 불가할 수도 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었기에 생각지도 못한 큰 행운이 오자 지인도 많이 놀랐던 모양입니다. 자기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뻐했으므로 그것은 돈의 본질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돈을 쓴 것입니다. 돈은 기쁨과 신용이므로 상대방의 기쁨이 클수록 크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내심 어떤 대가를 바라고 밥을 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령 상대가 맛있는 음식에 기뻐했다 하더라도 다음 일로 이어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은 내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모이지 않는 법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에 집착하지 않는다. 돈을 낼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기대보다 많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자기가 낸 만큼 꼭 받아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 기브 앤 테이크, 등가 교환에 집착하는 사람이죠. 일터에서도 돈을 요만큼 밖에 못 받으니 일도 요만큼 밖에 못하겠다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자세로 일하다가는 사람도 돈도 멀어지기 쉽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거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감사도 경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든 일이든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대체로 주는 쪽이 기대하는 만큼의 70~80% 정도만 만족합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100% 일을 끝마쳐도 받아들이는 상대의 기쁨은 내가 들인 노력의 70~80%로 줄어듭니다. 돌아오는 돈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20~30% 적습니다. 상대가 70~80% 밖에 만족하지 못했으므로 주는 돈도 거기에 맞춰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등가 교환에 집착하는 사람은 뭐야, 돌아오는 게 이것밖에 안 되네. 그렇다면 나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지. 라며 거듭 등가 교환에 매달려 일을 날림으로 하게 되고 돌아오는 돈도 거기서 또 20~30% 줄어들고 맙니다. 그렇게 등가 교환을 반복하는 동안 점점 가난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어느 경영자는 시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어서 시간이 되면 칼같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시간으로 끊지 않으면 일이 한없이 늘어나 버립니다. 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매출이 오르기는커녕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져 상담을 청하러 온 그에게 저는 등가 교환 방식의 운영을 개선하고 항상 고객의 기대를 웃도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김없이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경영이 호전되었습니다. 등가 교환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면 상대가 느끼는 고마움도 점점 커져 단골이 되기 쉽고 서비스와 교환하여 받는 돈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만족이란 얻는 데서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는 데서 더욱 크게 느끼는 법입니다. 등가 교환에 집착하여 그 이상의 것을 주지 않으면 자신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받았을 때 만족감은 한순간에 그칩니다. 받은 그 순간에는 만족하지만 금세 더 바라게 됩니다. 좀 더 하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더욱더 만족하기 어려워집니다. 진정한 만족이란 오직 남에게 줌으로써 생겨납니다. 줄 수 있는 것이 내게 있고 상대가 내가 준 것에 기뻐한다는 행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승려가 돌아다니며 사주를 하는 것이나 할로윈 데이에 아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사탕을 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준다는 만족스러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가 교환 방식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상대에게 줄 것. 희생이나 아첨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면 나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상대방도 기뻐함으로 풍요로움이 돌고 돌아 내게 다시 옵니다. 돈은 내는 쪽에서 보자면 이만큼이나 냈다고 생각하기 쉽고 받는 쪽에서 보자면 뭐야, 이것뿐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차이가 말썽의 근원이 되지만 그 차이를 좁히려는 성실한 발걸음이 신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해야 불을 거머쥘 수 있다. 저는 인생을 바꾸겠다는 절실한 마음에 이런저런 강연 듣기, 사람들과의 만남과 책 구입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그 사람이 사는 방식과 연동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눈에 쉽게 띄어 알아보기 쉬운 것에 돈을 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돈이 있으면 집이나 자동차, 보석 등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물건을 사고 돈이 적으면 옷이나 음식, 치매용품을 사서 자신을 만족시키곤 합니다. 한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좀처럼 돈을 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유효하게 돌리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도 투자해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것은 돈의 지배를 받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실천 방법의 하나인데 보통은 큰 돈을 그런 데 쓰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죠. 하지만 형태가 없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얼마나 돈을 쓰느냐가 인생의 폭을 넓히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형태가 있는 것은 눈에 보이므로 이미 알고 있는 것, 즉 기지의 세계에 속합니다. 한편 형태가 없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미지의 세계에 속합니다. 이 미지의 세계가 알고 보면 엄청난 가능성을 품은 그야말로 우주 같은 존재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지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는 편히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될수록 자신이 아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안심하며 움직이려 합니다. 이래서는 세계가 기지 이상으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우물 안에서만 뱅글뱅글 헤엄칠 뿐 우물 밖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않는 개구리나 다름없습니다. 미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므로 어디까지 넓어질지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지만 그 알 수 없는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기지에 돈을 들이느냐 미지에 돈을 들이느냐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세계를 넓힐 수 있느냐 묻는다면 보이지 않는 것의 건 쪽이 가능성이 있음은 분명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100명이 있다면 100가지 가능성과 감성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옳다고 느끼는 것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도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답인지 기준을 정해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미지의 가능성을 발굴하는 데 돈을 쓰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방식이 아닐까요? 기부엔 기부,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얼마 전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헌옷을 모으고 있습니다. 되게 불필요한 옷은 없습니까? 유료로 걷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훌륭한 활동을 펼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 쓴 물건을 재활용하는 활동에는 힘을 보태고 싶지만 늘 이용하는 회사에 맡길 생각이니 거절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온 회사와 늘 이용하는 회사 둘 중에 늘 이용하는 회사 쪽이 신용도가 높았다는 뜻입니다. 기쁨과 신용이 형태를 바꾼 것이 돈이므로 애초에 신용이 없는 곳에서 돈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형태나 성과를 바란다면 일단 신용을 쌓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용이 쌓이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품은 좀처럼 팔리지 않습니다. 그 상품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잘 모르니까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용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오로지 상대방에게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 상품을 공짜로 제공할 수는 없으므로 정보나 서비스, 사소한 기쁨 등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무리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관심사에 유용한 정보를 들려주거나 그 사람의 취미에 관심이나 경의를 보이며 귀를 기울이는 일쯤이야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라도 괜찮으시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만약 시간이 아주 많다면 시간을, 힘이 세다면 힘을, 지혜가 있다면 아이디어를 상대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제가 컨설팅을 맡았던 어느 경영자의 이야기입니다. 청소가 취미이자 특기인 그 사람은 혼자서 청소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이름 하나를 알리기도 쉽지 않았고 고객이 늘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부지런히 영업을 뛰어도 법인 회사도 아니고 아직 실적도 없었던 탓에 수상쩍다며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을 집안에 들여놓아야 하니 장벽이 높을 수밖에요. 청소에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다. 그 정도는 내 손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도 장벽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처음에는 연줄의 의지에 고객을 늘려갔습니다. 청소하러 가면 의뢰받은 곳을 고객의 기대보다 훨씬 깨끗하게 청소했을 뿐 아니라 문 손잡이, 전기 스위치 주변, 책장 위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도 깔끔하게 닦았습니다. 쌓아놓은 신문지나 페트병, 캔 등을 분리수거 장소까지 나르는 등 작은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소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섬세한 일 솜씨로 호평을 받으며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도 야무진 데다 사소한 서비스도 꾸준히 제공하니 입소문을 타고 서서히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등가 교환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기쁨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면 기쁨이 신용이 되고 이윽고 물질화돼서 돈으로 형태를 바꿔갑니다.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주는 것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줄 수 있는 것, 내가 잔뜩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주다 보면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다니 하는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여윳돈이 없으면서도 돈을 들여 뭔가를 제공하거나 경영이 휘청될 만큼 요금을 깎아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잠시나마 싸게 먹혔다고 기뻐한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교환이 될 뿐입니다. 실패에 들인 돈은 아까워 하지 마라. 숱한 경험을 하다 보면 바람직한 습관은 점점 강화되고 잘못된 습관은 하나둘 씻어낼 수 있습니다. 체험이 습관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수정할 기회가 많아서 일이 잘 진행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잘하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을 뜯어보면 좋아하니까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경험치가 쌓이고 그 경험에 비추어 잘못된 습관을 수정할 수 있어 일에 능숙해짐으로 곧 그 분야의 달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공의 경험보다 실패의 경험이 사실은 더 귀합니다. 잘 풀리지 않았던 경험치가 많은 만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투자펀드가 투자의 기업을 찾을 때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한 경영자가 있는 회사를 고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단 하나의 회사도 파산시킨 적이 없습니다. 라거나 입사 후 줄곧 이 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라고 득이양양한 미소와 함께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말하는 사장이 경영하는 회사를 고를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나는 회사 세계를 망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장에게 출자한다고 합니다. 회사를 파산시킨 경험을 살려서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영을 해달라는 뜻이 담긴 선택입니다. 사람은 많은 실패를 거쳐 스스로 확인한 것에 전문가가 됩니다. 적게 경험이 많은 만큼 고객을 화나게 했거나 불만을 산 경험 역시 많음으로 적객의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직이라면 10,000번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기에 영업의 프로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도예가라면 도자기를 10,000번 깨트렸기에 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실적이 적은 사람은 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부품 제조 회사에는 대실패상이란 상이 있습니다. 한 사원이 개발한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내놓았지만 크게 실패하는 바람에 반품이 쏟아져서 재고가 산더미를 이루었고 회사의 한 해 이익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낙담한 사원을 격려하기 위해 사장은 대실패상을 만들어 그 사원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러자 사내에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 실패하더라도 혼나기는커녕 표창을 받는다는 인식이 퍼져 여기저기서 아이디어가 샘솟았습니다. 사내에는 실패에 기죽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기풍이 자라고
실패를 웃어 넘길 줄 아는 명랑한 화이계가 생겨났습니다. 회사는 실적을 회복하고 업계에서 70%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히트 상품도 만들어냈습니다. 간부 사원은 모두 대실패상을 수상한 경험자들입니다. 사장 역시 대실패상을 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실패할 대로 실패한 분야에서야말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실패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도 없습니다. 만물은 모두 파도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일은 엄청나게 쓰라린 경험, 낙담한 경험이 있기에 일어납니다. 큰 성공도 큰 실패에 의해 성립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내 가치는 얼마인지 돈으로 환산해봐라.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할 때 수입이나 가격은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하는 금액을 스스로 먼저 정하고 그 금액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원이라면 연봉, 자영업자라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금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너무 비싸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은 내가 제시한 금액과 회사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금액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는 뜻일 뿐입니다. 제시한 금액에 상대가 난색을 보이면 내 가치가 부정당했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과 자신의 가치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는 두 가지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그 서비스나 상품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저 그 가치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 자신을 낮게 보고 있을 무렵에는 원하는 금액으로 가격을 설정하는데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와 제공하는 상품을 자기 안에서 하나로 묶어버리면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자신감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일 때 나와 계약하거나 내 상품을 살지 상대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듯이 내 쪽에서도 처음에는 솔직히 원하는 금액에서 자유롭게 시작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실제로 구매자의 반응을 보면서 조정해 가면 됩니다. 오늘 설의책방에서는 다네이치 쇼가쿠 지음, 전선영 옹김 베이지 북스 출판, 말버릇, 마음버릇, 몸버릇 중에서 3장, 돈을 끌어당기는 습관의 내용과 함께 했습니다. 일본의 인기 상담 컨설턴트인 저자는 이 책에서 나쁜 습관을 억지로 바꾸는 것보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데 더 집중하면 나쁜 습관은 저절로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말버릇, 마음버릇, 몸버릇을 일치시킨다면 돈이든 성공이든 인간관계든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나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돈은 기쁨의 감정과 신용의 모습을 바꾼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이 인상 깊은데요. 신용카드, 신용대출처럼 현대사회는 신용이 곧 돈인 시대이며 그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고 그 속에 부와 성공의 힌트가 숨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돈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지갑을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써 돈을 소중히 다루고 기쁘게 돈을 쓰며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더욱 풍요롭고 여유로운 인생을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